한 주간 회자된 화제의 말,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말. 그중 최고의 말을 뽑는 시간 상근 장원급제. 정상근 기자, MC 장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뒤에 인터뷰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요. 코너 속의 코너 빠르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좀 편하게 하시죠. 지금 이제 청취율 조사는 끝났고 발표만 남아 있잖아요. 네. 원래 수능 끝나고 성적표 나오기 전에 이때 노는 거거든요. 이때 놀긴 놀아야 돼요. 네. 이때 아니면 못 놉니다. 그러나 하도 요새 시절이 하수성해서 계속 놀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적표와 관계없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서 첫 번째 후보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율방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입니다. 자율방역, 책임방역, 그다음에 과학방역. 키워드 3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황 어떻습니까? 일단 이 코로나19 확진자 지금 4월 연속 7만 명대가 나왔는데요. 지금 일주일 사이를 놓고 계속 더블링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3만 명대 중반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7만 명대까지 올라섰고 그 이전에는 또 이제 한 만 명대 중반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다음 주가 되면 이제 10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 좀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위중증 환자 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며칠 전만 해도 60명대였는데 지금 100명이 넘었고요. 또 사망자는 아직까지는 좀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병상은 좀 아직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정부는 자율방역, 국가주도 방역은 가능하지 않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발언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지난 19일이었습니다. 백 청장은 이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통제 중심의 국가주도 방역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지향할 목표도 아니라면서 코로나19 유행은 7월 중순 현재 유행 확산 국면에 진입해 있는 것을 평가한다. 정부 하반기 재유행 발생을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준비한 백신이나 치료제, 진단검사, 병상 등 대응 역량을 감안하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상 회복의 기조는 유지하면서 방역 의료체계를 중심으로 위중증,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이고 고위험군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수단은 백신이다. 이러면서 백신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사실 이 발표를 다 들으신 많은 국민분들께서 좀 의아해하셨어요.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국가의 방역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 내용이 좀 빠져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좀 분위기가 있었고요. 결국은 각자 도생하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좀 난선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고요. 근데 이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오랜만에 또 이름 불러보네요.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정례 브리핑에서 증상이 있는데도 출근하면 집단 감염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도와달라. 또 수학여행 갔다 온 그 여학생들이 한꺼번에 127명인가요? 129명 한꺼번에 집단 감염이 됐기도 했어요. 근데 아프면 쉴 수 있나요 지금? 그게 좀 어렵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이 코로나19 격리자에게는 원래 이제 생활지원금을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유급휴가비도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제 코로나19 검사를 하려면 기존에는 이제 PCR 검사가 무료였었고 그 이후에 이제 오미크론 확산세가 굉장히 심해지니까 신속항원 검사를 좀 이렇게 저렴한 값에 이제 받도록 하게 했는데 일단 이 PCR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순위가 아닌 경우 검사 대상도 아니고요. 또 이제 그 신속항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진찰비가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검사를 받는데도 좀 돈을 내야 되고 또 만약에 코로나19 확진되면은 지금 돈을 받고 쉴 수도 없는 유급 휴가를 받을 수도 없는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좀 그 코로나19가 좀 음지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잘 오히려 더 넓게 퍼지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서 그러셨죠. 한 주 쉬었죠.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매일매일 한 3일 정도를 연속으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았는데 PCR 검사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인이니까 프리랜서 방송인이니까 PCR 검사를 빨리 받아서 좀 음성을 받고 방송을 재개하고 싶은데 계속 신속 항원만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내일부터 임시선별 진료소가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내일부터인데
좀 늦은 감이 있죠. 네, 선제적 조치를 굉장히 강조해 오셨던 윤석열 정부에서 조금 선제적 조치까지는 지금 당장 바라지도 않고 좀 이렇게 추세에 부응하는 조치라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곧 여름 휴가철인데요. 지난 3년 동안 같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주도 방역은 안 맞고 한다니까 각자 위생을 철저히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저희도 좀 입이 부끄럽습니다. 네. 좀 그렇네요. 예. 자, 다음 후보는요. 드디어 다시 돌아오셨네. 오랜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정부 아닌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모두각입니다. 네. 국민의힘과 대구시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엄청나게 쓴소리를 모두까기를 하셨어요. 이게 걱정을 하는 건지 매기는 건지 구분이 안 가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아니 이렇게 허약한 애 이렇게 때리면 돼 하면서 때리는 느낌이에요. 아니 이렇게 때리면 되냐고 이렇게 하면서 때리는 계속 때리는 이렇게 허약한 애인데 약간 이런 느낌의 발언을 어떤 발언들 있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장제원 의원의 불화설 이런 뭐 당내 현안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천신만고 끝에 정권 교체를 했는데 지금 제2의 박근혜 사태를 만들면 되겠냐? 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그 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참 어이가 없는 게 그러니까 그분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권력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제 하에 권력자가 대통령 이외에 누가 있냐 그게 무슨 권력 암투냐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정부고 또 이제 그 지지율 차이가 그러니까 대선 때 득표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허약한 좀 그런 상황인데 그때 이제 다소간 불만이 있더라도 우리가 전부 도와줘야지 좀 이렇게 흠집을 내려고 하면 안 된다. 이리 올 게 없다. 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동정인지 조롱인지 그 경기에 약간 아슬아슬한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빠야 하는지 아니면 결론적으로 도와주자는 얘기인데 도와주자는 이유가 허약한 정부니까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추어니까 도와줘야 된다라는 게 썩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이런 얘기도 출범한 정부를 개인적인 욕심으로 사욕으로 앙심으로 정치해서 박근혜 탄핵이 왔지 않나. 탄핵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게 탄핵 직전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있나? 네, 이게 지금 야당의 원내대표께서도 이제 탄핵 이야기를 좀 돌려서 하셨는데 그것도 좀 논란이 됐는데 약간 탄핵의 뉘앙스를 풍기는 듯한 발언을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고 또 이 발언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네. 도와줄 수 없으면 그러니까 이 정부를 도와줄 수 없으면 도와주기 싫으면 입 딱 닫고 있어야지. 천신만고 끝에 정권 교체를 0.73% 차이로 해놓고 안 그래도 허약한 정부인데 그걸 내부에서 또 흔들고 하는 게 맞나?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건지 하라는 건지. 네, 그러니까. 0.7% 차이도 이긴 정부기 때문에 힘이 없다 이 이야기를 섞어서 하셨어요. 자, 김건희 여사 또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도 한 말씀씩 하셨어요. 네,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그 영부인 제도가 생긴 이래 영부인이 정치의 주인공이 된 사례도 없었고 또 요란스러운 외부 활동을 한 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다른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또 뭐 영부인의 카페가 생긴 것도 뭐 이례적인 현상이고 팬카페 회장이라는 사람이 호가호위하는 것도 참 어이없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뭐 이준석 대표에게 본인이 이 윤리위 결정에 이 논쟁을 삼지 말고 사법 절차에만 집중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다, 조언을 해줬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본인도 뭐 얼마나 답답하겠나, 뭐 언제든지 오면 뭐 대구에서 밥 먹을 계획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또 강원도 가서 김진태 도지사랑 만나가지고 홍삼 선물로 받아들고. 자, 근데. 대구시 이야기도 있어요. 대구시가 워라밸 문화 정착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했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워라밸 문화 확대를 위해서 대구시는 직원들의 유연근무제 참여를 현행 3%대에서 20%대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하루 8시간 근무 시간을 준수하되 출근 시간을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시차 출퇴근제를 이제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이 초과 근무 결제권 자도 과장해서
이거는 이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과장에서 한 단계 상급자인 국장으로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불필요한 야간 휴일 근무를 차단하겠다라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네. 그 일부 부서에서는 초과 근무를 신청해도 결제하지 않을 거니 신청하지 말라 이런 내부 공문이 돌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과장에서 국장으로 변경을 한 것은 초과 근무를 하기 그만큼 어렵게 만든다라는 데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 취지인데 이것은 초과 근무를 하지 말고 퇴근을 하라는 뜻이지. 근데 이게 잘못 받아들여지면 초과 근무도 안 하고 또 수당도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일이 또 그만큼 많이 주어지면은 그냥 뭐지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돈 안 받고 초과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워딩만 가지고는 이 문자만 가지고는 실제로 이거를 일찍 퇴근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이 말이야 어디 그냥 돈 안 받고 일해 이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경계가 좀 모호합니다.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아까도 이게 이 매기는 건지 보호를 하자는 건지. 그렇죠. 성과는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이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은 제한적인데 분명히 초과 근무를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것인데 근데 이 성과를 달성하려면 어쩔 수 없이 초과 근무를 하게 되겠죠. 그럼 무급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공무원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에 다니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 상급자가 이거 내일까지 해오고 퇴근해라고 하면은 이걸 내일까지 하려면 야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또 집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된다거나 그렇죠.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질 수 있어서 좀 이게 디테일한 정책은 아닌 것 같다라는 또 비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잘못하면 혼나요. 너 늦게까지 누가 일하라고 그랬어. 네, 일이 많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홍보하긴 좋겠지만 실무자들이 반가워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는 대통령실 관계자 일단 자율 방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자율 방역인데 유연하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정부 아닌가. 둘 중에서 저는 홍준표 지사님께 한 표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 왜냐하면은 또 저희 VVIP시고 한때 저희 말말말을 화려하게 채워주시던 분인데 요즘 좀 조용하셨거든요. 앞으로 많은 활약 부탁드리는 마음을 담아서 한 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참고 계셨나 몰라. 네, 그러게요. 저도 말말말 하면 홍준표 하면 말말말. 홍준표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매기는 건지 위로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정부 아닌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오늘의 상근 장원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